안녕하세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홍보위원 이혜선입니다. 저희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병원과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우수활동 공유를 통해 국내 의료질 향상 전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왔는데요. 분당차병원은 국내 최초로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설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에 맞춰 개원한 최초의 종합병원입니다. 의료계 최초로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암 다학제 진료와 같은 새로운 진료 방식의 도입, 임상과 연구를 아우르는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의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유럽 학술평가기관인 스키마고 리서치평가에서 한국 10대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원 전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를 확인하고 준비한 만큼 환자와 보호자 만족도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분당차병원은 2021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수상팀이 2팀이 나올 만큼 의료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분당차병원의 질향상 활동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의공학팀에서 근무하는 안성근입니다. 저는 분당차병원에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회복실 등 특수부서의 전반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당차병원은 1995년에 개원해서 현재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의료장비들을 노후 교체로 구입하여 교체해 왔습니다. 이런 노후 장비들에 대한 노후화의 노후 정도를 구체화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유형은 신규, 추가, 폐기 대체, 노후 대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신규, 추가, 폐기 대체 같은 경우는 청구하는 부서의 청구 사유를 보면 어느 정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노후 장비의 경우는 도대체 몇 년이 경과되어야 노후화된 장비로 볼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경영진과의 의견 차이로 생각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인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10가지 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0가지 지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빈도, 파트 단종 여부, 고장 빈도, 사용 연수, 현 장비 상태, 수리 비용, 백업 보유, 주요 장비 여부, 기기 교체 비용, 유지 보수 체결 여부로 선정하였으며 평가 지표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세부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입한 지 10년이 경과된 의료 장비 리스트에 대해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장비들을 우선적인 노후 대체 장비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의공학팀 직원들의 의견도 모두 취합을 하였고요. 사용부서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더 중요할 것인가를 물어서 10가지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우선시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사용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가 아니고 이 장비가 얼마나 많이 가동되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를 좀 더 높게 부여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환산했습니다. 먼저 의료 장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구입한 연식만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 빈도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장비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의료진과 경영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이런 의료 장비는 적용 대상이 환자인 만큼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10년이 이상 경과된 장비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량이 약 1000대 정도 되고요. 1000대가 넘는 의료장비 리스트에 대해서 평가 항목별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 중 일부는 예를 들면 사용 빈도나 파트 단종 여부 같은 경우는 사용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제조사의 자료도 취합을 해야 돼서 좀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업무량이 좀 늘었지만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언제든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유지 관리가 좀 더 수월해졌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표준 지표는 누구든지 원한다면 뭐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다른 병원들도 각자 병원에 맞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병원의 자료뿐만 아니라 각 병원의 노하우들을 서로 모아서 취합하면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지표를 만들어내고 경영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QI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의공학팀 QI 활동을 되게 자주 하는 부서는 아닌데 QI 활동을 하면서 진료 부서에 자료 요청 등 이제 바쁘신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너무도 흔쾌히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이야 의공학팀 직원들이 모두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생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의료기기 관리는 뭐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일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의료진과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차병원 사회사업팀의 의료사회복지사 김보은입니다. 저희 사회사업팀은 치료 과정에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 및 가족에게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고, 그 심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심혈관 조영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검사 및 시술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좀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심장 질환이다 보니까 막연히 치료비가 많이 비싸겠지라는 생각도 하시고 치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 시기를 적절히 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치료를 한다면 회복도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 치료인데, 이 치료가 보통 3, 4일로 짧은 재원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뭔가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었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저소득 환자를 이렇게 잘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진료과에서 이제 열심히 환자분들을 잘 치료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는데 퇴원 당일에서야 환자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좀 드러났고, 이러다 보니 환자도 진료과도 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당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사회사업팀으로 연락을 주시지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후원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원 중에 퇴원하시기 전에 모든 절차, 의료비 지원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경제적 어려움도 발견하고 환자를 상담을 하고 또 후원기관의 의료비 지원도 요청하고 그리고 지원 결과까지 기다리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과 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공통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저소득 환자를 시기적절하게 발굴한다는 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짧은 재원 기간 안에 환자를 이렇게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서 심장내과 입원 전부터 취약계층이 뭔가 스크리닝 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보시다가 이제 입원이 이제 계획이 되면
입원 처방이 나게 되는데요. 입원 처방이 된 환자 중에 의료급여 환자분들을 선별을 해서 자동으로 스크리닝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진료과의 입원 처방 창에 사회사업팀 협진 의뢰 그 팝업창이 표시가 되면서 진료과에서 이런 저소득 환자를 놓치지 않고 스크리닝을 하게 되었고, 저희도 사전에 미리 만나서 시기적절하게 좀 의료비 지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병원 내 환자분들이 이 치료 과정, 복잡한 치료 과정에서 사회사업팀의 부서나 이런 역할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 역할들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이 포스터는 심장내과에 국한하지는 않았고요. 전 진료과나 병동 외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실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이런 게시물을 보고 직접 찾아오시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내과 진료과도 소통 과정에서 이제 워낙에 의료진들이 상담 절차를 개선했을 때 기대되는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고, 환자에 대해서도 좀 세심히 살펴주고 고민해주는 등 근본 개선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요. 심장내과 외래 간호사의 협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진 의뢰가 되자마자 곧바로 저희 사회사업팀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혹시 환자가 찾아왔는데 보호자가 오늘 뭐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상담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제가 가장 크게 해소된 어려움이나 환자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일단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었는데요. 저희 사회사업팀 분당 차병원을 찾아오시는 그런 환자분들 군이 다수가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입원 중에 환자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이런 후원기관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 활동을 하고 난 후 해결이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미리 이렇게 치료비 걱정 없이 입원을 하게 돼서 너무 안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환자가 치료에 참여하는 수능도도 좋아진 걸로 저도 느껴졌고요. 진료과에서도 이렇게 치료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 퇴원이 지연되는 일도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 협진 의뢰율이 늘어나서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또 빨리빨리 이제 정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오히려 개선 활동 전에는 이제 만나게 되는 그 환자분들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업무 효율성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개선 활동을 함으로써 사전 스크리닝 가능해지니까 입원 전부터 미리 이런 지원 과정들을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업무 효율적으로도 훨씬 더 나아져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 개선 활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전산팀이나 홍보실 등의 다양한 부서의 지원도 너무 도움이 컸고, 또 정말 의료진들의 전인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적극적인 협조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각 병원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사회 환자군에 따라서 아마 다른 병원 안에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이미 비슷한 또 개선 활동이나 이제 열심히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 저와 같이 이렇게 저소득 환자를 시기적절하게 스크리닝을 하고 도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개선 활동이 의료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같이 나누길 기대합니다. 좀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에 대한 치료는 너무 많은 영향을 서로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 안에 사회사업팀, 사회복지팀이 있으니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 안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이 원활할 수 있게 진료과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또 전인적인 그 치료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환자를 돕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인 의료질 향상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분당차병원 심장내과에 근무 중이고요. 그 중재시술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희는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이 크고,
의사 입장에서 실은 제일 안타까운, 특히나 심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병이 확실한데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저희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짜 치료 포기하시거나 자기는 죽어도 시술하지 않겠다 약물 치료하시다가 어레스트로 심장마비로 들어오시거나 안기호회로 들어오시는 경우 환자를 저희가 종종 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렇다고 뭐 저희가 치료해드리자고 해도 이런 게 확실히 많이 최근에 저는 줄었다고 느끼고 결국 데이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여서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의료의 기본적인 데이를 달성하는 프로젝트여서 모든 부서가 뭐 이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잘 도와줬고 실은 병원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환자가 입원을 해서 병원에 짧게 있는 것도 실은 좋거든요. 모두가 다 좋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이 많이 치료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차병원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애라고 합니다. 저희 아무래도 그 의료진, 특히 진료직이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환자 안전 질량상 크게는 두 파트지만 저희는 5명의 차장님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제 오히려 진료나 간호, 실무 부서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직군별로 차별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직군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더 여유가 있고 시각이 좋으신 분이 이제 앞장서서 개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료의 영역이 아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일하는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처방을 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굉장히 환자의 아웃컴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면서 좀 느낀 건 지칠 때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보고서가 들어오고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보면 이 뭐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는 비유로 콩나무에 물 주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란다고 하듯이 매주 이렇게 개선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결국은 조금 더 안전한 병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QPS 팀장 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안전본부장님이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본부장님, 원장님과 적정진료관리부가 또 그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한 분과 그리고 5명의 차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5명의 차장님들은 전부 진료직 교수님들이세요. 그 교수님들이 환자안전, 그다음에 표준진료지침 CP, 그다음에 GPO 및 QI 그리고 환자 경험 이렇게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은 우리가 여성병원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건물도 떨어져 있고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부인암, 산과, 부인과 이 환자들을 또 특색 있게 보는 그런 병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차장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젊은 진료직 차장님들 5분과 저희 환자안전 담당자 3명 그리고 CP 담당자 2명, 환자 경험 담당자 2명이 그 교수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환자 경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QI 학술대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1년 동안의 QI 사업을 정리를 하다 보면 학술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꼭 이런 진료직이나 간호직보다는 이렇게 진료 부서, 지원 부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마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번 QI를 하고 나면 이런 체계적인 것들이 자꾸 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그런 부서들에서 잘하는 부서는 더 잘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진료직이나 그 간호직보다는 훨씬 더 뭐 일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자기들이 개선해야 될 것들을 계속 서로 논의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공학팀이나 사회사업실도 이번에 엄청 좋은 주제들로 저희들한테 이제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협업하는 모습 이런 것들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특색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QPS팀 저희가 조금 이제 인력들이 굉장히 보통 다 간호직으로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수강사 출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강사 직접 하시다가 직접 와서 한번 전체를 한번 컨트롤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환자 안전이라든가 환자 경험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팀의 굉장히 자랑인 것 같고 그리고 협업들 너무 잘하고 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분당 차병원 QPS 팀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